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피부과의 고주영 교수입니다. 한양대학교 피부과 주미숙입니다. 피부과 질환은 병원에 내원해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집에서 자가로 치료제를 바르고 또 치료 후에 그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정말 크게 좌우되죠. 그래서 오늘은 국소치료제, 즉 연고를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과 조직검사 및 냉동치료 후에 피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연고를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국소 치료제를 도포하도록 환자분들한테 이제 처방을 할 때 각 부위 그리고 환자분의 그 피부 병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고 타입을 추천하기도 하고 크림 타입을 드리기도 하고 로션 타입을 드리기도 합니다. 약간의 홍반만 있을 경우라면 로션 타입을 드리게 되고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각질이 굉장히 두꺼울 경우에는 연고 타입을 드리게 됩니다. 얼굴에 바르는 연고, 몸통에 바르는 연고, 손발에 바르는 것, 겨드랑이나 그 접히는 부위에 바르는 국소 도포 재질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피부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두께가 얇은 부위에 너무 강한 재질의 연고를 바르게 되면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내가 괜히 독한 약을 썼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 부위와 붉은 부위를 구분해서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올바른 국소 치료제의 도포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소 치료제를 도포를 하도록 처방을 하면서 하루에 2번 바르세요 또는 하루에 3번 바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에 1회 바르는 연고제라면 저녁 때 세안을 하고 나서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게 되겠습니다. 1일 2회 도포하는 연고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침과 저녁 때 바르는 것을 이제 권하고 1일 3회 도포를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 그리고 자기 전 이렇게 도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환에 따라서 바르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실 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연고제제는 약이고 손으로 바른다면 손에도 흡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던지 아니면 면봉을 이용해서 바르던지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굉장히 피부 병변이 국소적이라면 정상 부위에는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빨간 부위에만 바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고를 얼마나 잘 바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얼굴 전체에 피부 병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손 끝에 이렇게 짰을 때 요 한마디에 해당되는 만큼을 우리가 핑거팁 유니트, 손가락 끝 하나의 그 단위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짜서 얼굴 전체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에 장갑을 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연고제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짜시고 요 정도를 짰을 때 얼굴 전체 도포량입니다. 얼굴 전체 면적의 2~3배 정도의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2~3배를 더 짜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얼만큼의 양을 바르는지 그 부분을 잘 맞추셔서 연고제제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피부 질환의 종류 그리고 연고에 따라서 그 도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까요, 교수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연고가 대표적인데요. 여드름 연고는 항생제 연고와 그 다음에 벤조일 퍼록사이드와 레티노이드 등으로 나뉘어지는 자극성이 있는 연고제제가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큰 자극은 없습니다. 레티노이드가 들어있거나 약간 발랐을 때 따가운 연고제를 넓게 바르시면 얼굴이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연고를 짜셔서 이렇게 앞에 정말 소량을 바르셔서 한 부분에 바르는 식으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바르시고 만약에 한 30~40분 후에도 이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닦아내셔야 됩니다. 아토피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붉은 부분에 이제 바르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연고를 완전히 중단을 하면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연고제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루에 1번이나 2번 정도 갈색으로 변한 부위에도 열심히 바르셔야지 피부가 완전히 정상 색깔로 돌아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피부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실제 직경은 아주 작은 크기지만 피부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검사 후에 적절한 상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펀치 생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직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펀치 생검이라고 해서 작게 조금 떼어내어서 피부 병변의 일부를 관찰한 후에 이 질환이 어떤 것이다 유추해내는 그런 펀치 생검이 있겠고, 또는 절제 생검이라고 해서 피부의 일정 부위에만 피부 병변이 있고 그것은 제거를 해야지 치료가 된다면 그 부분 전체를 절제를 해내고 그 절제된 피부가 피부암인지 또는 다른 피부 질환인지 등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펀치 생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2mm에서 6mm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펀치 생검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도구는 앞에 보시면 동그랗게 칼날이 있어서 피부 모형도에 이렇게 뚫게 됩니다. 피부의 전층을 봐야 되기 때문에 7mm에서 1cm 정도를 깊게 뚫어서 피부에 결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집에서 자가로 드레싱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겉으로 이제 상처가 있는 부위를 간단하게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만약에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집에서 소독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이게 꺼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이게 의료기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일회용 살균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리식염수도 사실 수 있고요. 요새는 그 소독된 면봉도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고제제를 집에서 바를 수 있게 처방을 해드립니다. 제일 처음에는 세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을 하실 때는 생리식염수를 부위가 펀치 생검 부위가 적기 때문에 면봉을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또 면봉으로 또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해서 이물질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이제 그 소독약이 묻어져 있는 것을 떼셔서 이렇게 해서 그 상처 있는 부분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좀 주변까지 넓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 항상 소독을 하실 때는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소독을 해주시면 좋고요. 한번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닦아서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소독을 해주시고, 이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후에 연고제제를 바르게 됩니다. 이 노랗게 착색된 게 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생리식염수를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다른 면봉을 이용해서 연고를 도포하시면 됩니다. 연고는 얇게 도포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껍게 도포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이렇게 밴드가 안에 어느 정도 상처를 흡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있는 제제를 이용을 해서 위에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뺀 후에 붙이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 그래서 그 상품명으로 듀오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제는 뗄 때 이 접착된 부분이 실을 끌고 나오거나 아니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 근처에 조직 검사를 해서 매일매일 손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물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라면 방수밴드를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교수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환자분들이 자가 관리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과 외래에서 냉동요법이라고 해서 사막이나 광선 각화증 이런 경우에 이제 냉동 치료를 하잖아요. 예.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그 냉동요법 또 냉동치료라고 하는데요. 아주 낮은 온도, 약 마이너스 170도 정도씩 되는 액체 질소로 피부를 급속하게 냉동시켜서 이상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해서 질환을 치료하거나 또는 국소적으로 면역 반응의 변화를 유발하는 치료입니다. 피부과 외래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인데요. 양성 질환, 그리고 악성 질환 등 다양한 병변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사마귀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냉동요법은 저희가 크라이오건이라고 해서 통에 액화질소를 담아놓은 그 크라이오건을 이용해서 직접 피부에 액화질소를 뿌리거나 아니면 액화질소에 담아놨던 면봉을 이용해서 피부에 접촉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목표하는 병변에만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지만요, 병변이 깊을 경우 또는 악성 질환일 경우에는 주위의 정상 조직도 좀 포함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은 병변의 종류, 크기, 깊이 등에 따라서 그 시간이 수초에서 수십 초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 치료 간격은 보통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보통 3에서 5회 이상 반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냉동 치료한 후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떤 피부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냉동 치료 후에는 가볍게 딱지가 생기거나 일부 환자분들은 물집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런 반응들 모두 정상적으로 예측되는 반응입니다. 물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통증이 없고 별다르게 물집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없으신 경우에는 물집이 터지지 않게 그냥 그대로 보존하려고 주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집이 크거나 너무 팽팽해서 그 자체로 통증을 유발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집을 조그맣게 따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을 예방하면서 주의하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물집 부분과 그 주변까지 소독을 해주시고 멸균된 바늘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따서 물이 새어나오게 하신 후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멸균 거즈를 붙여주는 걸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손등이나 팔 이런 부분은 물집이 터지게 되면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흉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위에 이제 발생을 한 경우라면 밴드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눌러서 딱지가 그냥 발생을 하게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눌렀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 밴드를 떼어봤더니 피부가 이미 벗겨져 나갔다.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냉동 화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내원을 하실 때는 예약을 하고 오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당일로 진료를 보러 오시면은 저희 병원에서 충분히 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처 관리를 위해서 내원할 때는 예약하지 않고 바로 와도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고지원 교수님과 함께 국소 치료제의 올바른 도포 방법과 조직 검사 그리고 냉동 치료 후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질환은 병원에 내원해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